안녕하세요. 캐나다 정반장 영어의 정반장입니다. 자, 어제 이어서 시제 뭘 배웠는지 기억하시나요? 자, 오늘은 어제와 달리 좀 빠르게 짧고 굵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딴소리 하지 않고 어제는 좀 개인적인 얘기가 많이 들어간 걸로 지쳐서 편집하다 졸아서 자를 거 못 잘라냈습니다. 그러니 잘랐어야 돼. 근데 좀 자르다가 정신없었어요. 자, 여튼 오늘은 좀 생생하니까 빠르고 굵게 달려보겠습니다. 어젯밤 10시에 너 뭐하고 있었니? 라는 말을 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거죠. What, 뭐하고 있었니? 했으니까 What were you doing? 합니다. 그죠? At 10, last night 하겠습니다. 그죠? 자, What were you doing at 10 last night? 했습니다. 물론 10 다음에 o'clock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죠? o'clock이라고 말씀을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last night 대신에 뭐 yesterday night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다만 어린 애들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last night이 뭡니까? 지난밤, 어젯밤이죠. 그래서 내일 밤은 tomorrow night이라 하지만 어젯밤은 yesterday night이라고 하는 건 좀 드물어요. 물론 완벽한 영어예요. 그러니까 쓰고 싶으면 쓰셔도 됩니다만 last night 하시는 게 낫다 라고 제가 그냥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시제가 목표니까 그죠? 너 뭐 하고 있었니?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what were you doing 하는 거죠. what were you doing 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면 이런 질문도 하실 수 있어. 쌤! 하면서 너 10시에 어젯밤 10시에 너 뭐 했어?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자, 우리말을 읽어봅니다. 어젯밤 10시에 너 뭐 하고 있었니? 라는 것과 어젯밤 10시에 너 뭐 했어? 라는 말. 둘 다 우리말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 시제가 편해지려면. 되죠? 왜 안 됩니까? 되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What did you do at 10 last night? 하셔도 된다고요. 둘 다 그냥 과거 진행은 과거 진행대로, 과거는 과거대로. 그죠? 이거 그래말 이거 시제를 하다 보면 과거 진행하고 있으면 모든 세상이 과거 진행으로 보이고 과거를 하고 있으면 또 모든 세상이 과거로 보이고 그래요. 조심하셔야 돼. 어제 우리가 했던 게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냐 하면 현재 진행하고 현재는 쓰임새가 너무 달라. 경계성도 너무 다르고 바운더리가 다르니까 정말 구분 잘 하셔야 돼. 근데 과거에 지난 일은 영어에서요. 크게 많이 중요하지 않다. 어떤 의미냐면 과거 시제와 단순 과거와 과거 진행이 섞인다고 해서 크게 어떤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 그렇지만 어제 강의를 잘 들으셨어야 돼. 현재 진행과 현재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거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시제를 한두 번은 더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려요. 중요하니까. 자, 많이 간과됩니다만 현실에서 특히 수능 가르치시는 분들한테서는 많이 간과되지만 조심하셔야 돼.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영어를 쓰고자 하신다면 그잖아요. 이 영어로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소설을 읽고 싶어 하신다면 시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강의를 들어보세요. 시제를 제대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것을 보고 좀 실망이죠. 그죠? 자, 갑니다. 내가 일어났을 때 비가 오고 있었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보니까 내가 일어났을 때라는 동사가 있고요. 비가 오고 있었어라는 두 가지의 어떤 동사가 보이죠.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할 겁니다. 당연히 when I 그죠? got up 하거나 혹은 뭡니까? when I woke up 해도 되겠죠? 아이고 비가 오고 있었대요. It was raining 컴마 찍어야 되고요. It was raining 되겠죠. 자, when I got up, it was raining 하면 내가 일어났을 때 비가 오고 있었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근데 어제 제가 이거 좀 생각해 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이거하고 똑같은데 뭡니까? 자, it was raining when I 그죠? woke up 할게요. woke up 했습니다. 자, 우리 한국 친구들의 단점 한국에서 배운 영어를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단점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어제 이거랑 둘 다 뭡니까? 해석은 이거 하나죠. 이게 바람직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 곤란합니다. 주어진 대로 우리는 뭡니까? 정반장한테 영어를 배우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해석은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when I got up 했으면 내가 일어났을 때 it was raining 하면 비가 오고 있었어.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밑에 it was raining 하면 비가 오고 있었어. when I woke up 내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항상 그죠? 이게 마치 바람직한 순서인 양 하시지 마세요. 그러면 영어가 리스닝이 스피킹이 느려져. 영어 해석도 더 어려워져. 실제적으로는. 왜냐하면 모든 문장을 우리 어순으로 가장 완벽하다는 어떤 그 정해진 어순으로만 말을 놓으려고 하면 진짜 곤란해요.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계속. 우리 저녁 먹고 있을 때 그가 전화했어. 우리 저녁 먹고 있을 때 그가 전화했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것도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친구들 다 이렇게 먼저 할 거잖아. When we were 이렇게 할 거잖아. Eating dinner. 그죠? eating보다 사실 구어적으로는 having이 훨씬 더 자주 쓰일 겁니다. 많이 듣게 돼요. When we are having dinner. 그죠? He called. 자, 완벽한 것처럼 보이죠? 이게 지금 2번하고 3번을 비교하시라고 되어 있는 거네. 왜냐하면 둘 다 과거 진행과 과거가 섞여 있어요. 위에도 비가 오고 있었고 일어났을 때예요. 그죠? 저 밑에 문제는 뭐냐 하면요. 요렇게 말을 하시면 그냥 다 알아두고 괜찮아. 다만 영어 선생님은 싫어하세요. 영어 선생님 어떤 좀 엄격한 선생님은 이거 틀렸다 할 거야. 뭐 때문에요? 지금 요 녀석 때문에. when이라는 접속사는요. 우리 접속사 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아마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은 when이라는 접속사는 이렇게 과거 진행과 함께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when은요. 우리가 뭘로 바꿔야 돼요? while이라는 접속사로 바꿔야 돼요. while을 써놓고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그러면 한번 적어볼게요. 자, while we were having dinner, he called 하면 우리가 저녁을 먹고 있는 중에 우리가 저녁을 먹고 있는 중에 he called 그가 전화했어 이래 되죠. while이라는 접속사도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while이라는 이 접속사의 의미가 뭡니까?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죠?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뭐 하고 있는 동안이지.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연결해봐요. while이 의미가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제가 뭐가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밥 먹고 있는 동안, 공부하는 동안 이런 식으로 진행형이란 걸리겠죠. 그죠? 단순히 항상 과거일 필요는 없고 현재 진행도 괜찮고요. 여튼 핵심은 뭐냐 하면 뒤에 지금 뭡니까? 진행형이 쓰였어. 그러면 when 쓰는 게 아니라 while 쓰시는 겁니다.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우리가 저녁 먹고 있는 동안 그가 전화했어 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저녁 먹고 있을 때 그가 전화했어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조심하시라고요. 뭐뭐 때라고 해석을 할 때 무조건 하고 when이다 생각하시면 곤란해. 뒤에 그냥 단순 과거면 이렇게 위에 거 보는 것처럼 when I woke up 내가 일어났을 때 하면 그냥 단순 과거는 when이랑 어울려요. 근데 과거 진행은 when이 아니라 while이랑 어울리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while을 써주세요. 자, 한 가지 그냥 지나가면서 while이라는 접속사는 의미가 두 가지가 더 있어. 그러니까 첫 번째가 지금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가 반면에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비록 뭐뭐 일지라도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 요거 세 가지가 다 있다라는 거 while. 그래서 while 나오면 많은 분들이 해석을 어려워해요. 왜? 이 세 가지 접속사의 의미가 서로 꽤나 다른데 잘못 선택하셔서 아시고 계시면 좋겠어요. 지나갑니다. 내가 어제 너 공원에서 봤어. 풀밭에 앉아서 책 읽고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지금 해석을 엄청 구어적으로 그냥 한국 사람이 한국말 하듯 다른 한국 사람한테 지금 그런 식으로 해놨어요. 이거를 지금 영어로 바꿔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 시제도 생각하셔야 되지만 당연히 그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건 뭡니까? 이 말을 영어로 바꾸실 줄 알아야 돼. 지금 이거 전체 합쳐가지고 어제 거까지 합쳐가지고 전체가 한 60개 정도 돼요. 문장이. 가급적이면 달달달 외워보세요. 이거 뭐 불가능한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로 가능해. 지금 수업 잘 듣고 그리고 이렇게 한글 보면서 탁 생각해보는 거예요. 시제까지 이렇게 탁 느끼면서 완전 필요합니다. 한번 달달달 외워보시길 제가 해보세요. 그러면 모든 영어가 좀 더 다르게 보일 거예요. 자, 내가 어제 너 공원에서 봤어.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간단하지 뭐. I saw her. saw you구나. I saw you. 그죠? At the park 하는 겁니다. Yesterday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해요? 공원에서 뭐 이런 말 그냥 하실 수 있으면 좋잖아, 그죠? At the park고 여기 부사 yesterday 들어갔죠? 부사가 yesterday가 부사인지 쌤 어떻게 합니까? 하면 제가 이런 말 했죠? 왜 모르니? 그러면 부사는 정해진 자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빼보세요, 앞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Yesterday, I saw you at the park. 완벽하죠? 그러니까 부사인 거예요. 명사가 아니라 yesterday는 명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죠? 자, 앞에서 했던 거고 제가 자꾸 이게 직업병이죠. 앞에 했던 거를 다시 설명하려고 해. 여러분이 앞에 가서 들으셔야 돼. 이게 지금 어렵다면. 앞에 걸 들으면 이게 좀 나아질 겁니다. 풀밭에 앉아서 책 읽고 있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우리만은 이렇게 주어를 자꾸 생략해버려. 근데 영어는 주어를 찾아서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I saw you at the park yesterday. 내가 어제 너 공원에서 봤어. 그럼 뭡니까? 빠진 주어가? 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You, 자, 읽고 있더라. 앉아서 읽고 있더라. 어떻게 합니까? You are sitting and reading a book 해야 됩니다. 그죠? 여기에, 그잖아요. 자, 보세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were sitting 하고 뭡니까? 또 were reading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다가 이렇게 이게 생략됐다고 보셔도 돼. 그치만 살아나면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있으면 너무 어글리한 영어가 돼버려. 그러니까 were sitting and reading 해서 were sitting부터 reading까지 전체를 그냥 하나의 동사로 보시는 거야. and 포함해서. 그리고 제 수업 열심히 들으신 분이라면 제가 and의 되게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and 뒤에 나오는 놈이 이 reading을 B라고 보세요. 그러면 A and B라 할 때 A는 B하고 꼬라지가 똑같아야 돼. B 보면 뭐예요? 동사의 ing. 그러면 A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A. 그러면 앞에 있는 you were이라는 단어가요. 앞뒤로 다 걸리는 거예요. 똑같이 해석하실 때. 앉아서 읽고 있어서. 지금 이해되시나요? 현재 진행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니? 과거 진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도로가 막혀있어. 사고가 있었거든. 했습니다. 도로가 막혀있어. 지금 언제 지금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아니에요. now지. at present입니다. 현재입니다. 사고가 있었거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사고는 언제 있었겠어? 당연히 얘는 뭡니까? in the past죠. 그죠? 그러니까 the past. 과거에 있었을 겁니다. 그죠? 과거와 현재예요. 이게 지금 둘이 같이 있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고가 과거에 있었는데 그 영향을 언제까지 미치고 있어?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죠? 이것을 이런 시간의 어떤 기간을, 그죠? 어떤 그 상태를 담는 게 뭡니까? 영어에서 시제예요. 시제에 그걸 다 담는다고요. 그럼 이건 뭐 답이 어떻게 되죠? 생각해봐요. 도로가 막혀 있어 그랬어요. 현재잖아 당연히.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그냥. The road is 뭡니까? blocked 해도 되고요. 혹은 closed 해도 괜찮습니다. 닫혀 있는 거니까. 자, 사고가 있었어요. 자, 과거라고 해서 자, there was an accident 할게요. There was an accident 하면 완벽한 영어입니다. 이렇게 해도 돼. The road is blocked. 그죠? 혹은 the road is closed 하고 There was an accident 해도 완벽한 영어예요. 왜? 지금 이 문맥이 자, 도로가 지금 막혀 있는데 사고가 있었어 라고 말하면 당연히 그 사고 때문에 현재 도로가 막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겨. 이렇게 하면 문맥이 있으면 전혀 문제가 안 생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여기 was가 조금 아쉽다. 그죠? 왜냐하면 과거, 심플 과거는 말씀드렸죠. 과거 어느 시점에 일어났다라는 그 사실, 그 하나만을 전달하는 게 과거의 심플한, 그러니까 단순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일어난 일 때문에 현재가 어떻다 저렇다 하는 정보가 하나도 어떤 그 연결성이 없는 게 과거예요. 단순 과거 시제. 그러니까 지금은 사고가 있어서 현재 도로가 막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훨씬 더 나은 표현은 이거라는 거. 뭐라고 해야 되냐면 There has been an accident 해야 돼요. 그러니까 The road is blocked. 도로가 막혀 있어. There has been an accident 해야 돼요. 사고가 있었거든 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세요. 이렇게 적혀 있나 이렇게 적혀 있나 우리가 해석하는 건 똑같아. 다만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의 양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 정보의 양 여기 캐네디언들은 정확하게 읽어요. 그러니까 시제를 무시하면 큰일 나. 왜냐하면 지금은 다행인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이 말이 있으니까 뒤에 말이 당연히 현재 완료로 이해되는 거지. 만약에
현재 또 어떤 상황이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there has been an accident 하고 누가 말했어요. 그냥 그죠? 차 타고 지나가는데 there has been an accident 했어요. 뭔 소리예요? 사고가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뭘 보고 있어요? 사고 현장을 보고 있다거나 아직 치워지지 않은 어떤 뭐 흔적을 보고 있다거나 이제 그런 거 할 때 지금 무슨 일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이 has been이라는 이 두 단어가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there was an accident 하면 지금 현재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자, 현재 완료. 또 이리 또 디테일하게 들어간다. 다 앞에 거 시제 들어보시면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쉽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 이거. 지금 내 중요한 거는. 자, 너 열쇠 어디 있어? 그랬어요. 그러면 A가 뭐라 그래? Where is, 그죠? Where is your, 뭡니까? key 하는 거죠. Where is your key? 몰라, 잃어버렸나 봐. 몰라, 잃어버렸어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I don't know 하는 거예요. I don't know. 근데 잃어버렸어 했어요. 자, 여기서 I lost it 해도 괜찮아요. 근데 요거보다 더 나은 영어가 뭐냐 하면, 그죠? I have lost it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 현재 완료는 말씀드렸죠. 자, 잃어버렸어요. 그럼 현재 어떻게? 그래서 잃어버린 상태지. 기억나요? 우리가 현재 완료했을 때 제가 이런 문장을 했던 거 기억나나요? I have cleaned my room 했죠. 이게 무슨 소리라 그랬어요? 나 방 청소했어요. 언제? 과거. 지금 방 어때요? 깨끗해요. 이해하시겠어요? 만약에 I cleaned my room 하면 어떻다 했어요? 나 방 청소했죠. 언제? 과거에. 근데 지금은요? 깨끗할 수도 있고 안 깨끗할 수도 있어요. 몰라, 그냥 기본적으로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이 과거라는 시제는 그 이상의 정보를 주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현재 완료는 지금도 방 깨끗하다는 소리예요. 이해해요? 그러니까 I have lost 됐으니까 have lost 하면 나 열쇠를 잊어버렸어, 과거에. 그죠? 그리고 지금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지금 못 찾았어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너 열쇠 어디 있어? 그랬더니 I have lost it 하면 야, 나 그거 잃어버려가지고 아직 못 찾았다, 야. 이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지만 문맥이 어떤 상황이 현재 완료를 굳이 선택 안 해도 상대방에게 과거에 있은 일이 현재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어떤 그런 상황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라면 굳이 현재 완료 안 사용해도 됩니다. 그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자, 갑니다. 그 사람이 자기 이름 말해줬는데 잊어버렸어 라고 말해요.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되죠? He, the person 할까요? The man 할게요. told me his name 할게요. 자, 그 사람이 지금 뭐냐 하면 위에 해석이랑 밑에 말이랑 제가 완벽하게 맞지는 않죠. 왜냐면 나에게도 빠졌잖아. 그리고 보세요. But 할 거거든요. But I 뭡니까? have forgotten it 할 거예요. 자, 이게 완벽한 영어예요. 분명히 만약에 제가 영어를 보고 글을 썼다면, 한글을 썼다면, 그죠? 밑에 문장 이거를 보고 이렇게 번역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뭐예요? 위에 해석해 놓은 거는 의역이지. 우리가 이걸 의역이라 하죠. 그죠? 왜냐하면 직역을 했으면 저렇게 안 하지. 제가 보통 여러분한테 해석을 보여드릴 때 해석은요, 저 이렇게 해요. 그 남자는 나에게 그의 이름을 말해줬어. 그러나, 그죠? 근데 하거나 나는 그것을 잊어버렸어. 자, have forgotten 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게 뭡니까? 잊어버려서 뭡니까? 지금도 기억 못해 하는 거예요. 여기 빠진 말은 뭐예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 안 나. 그죠? 요게 지금 아래에 있는 거, 요 녀석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요 녀석을 직역이라 그래요. 직역. 그리고 여기는 의역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을 할 때,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할 때 우리가 그죠? 지금 밑에 걸 하겠습니까? 위에 걸 하겠습니까? 위에 걸 하지. 우리는 그냥 그 사람 이름 말해줬는데 야, 나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걸 제가 통역을 엄청 하던 사람이에요. 통역해줘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The man told me his name, but I have forgotten it.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없는 단어를 찾아갖고 다 집어넣어줘야 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위에 이거 해석을 바라보면서 이 문장이 만들어지나요? 잘 안 되실 거잖아. 그래서 제가 해석을 요렇게 해드려요. 밑에 걸로. 그리고 요걸 보고 요거 영어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죠. 왜? 밑에 단어에는 제가 빠뜨린 거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근데 이제 영어를 좀 잘하게 되시면
우리말을 제가 그죠? 어떤 분이 뭐 영어를 하셔야 되는데 통역을 한다거나 한다면 따라가셔서 그분 한국말을 자연스럽게 하죠. 그러면 오만상 다 빠뜨리고 다녀. 근데 영어를 통역을 하시는 당신은 다 집어넣어줘야 돼. 왜냐하면 그죠? 정확한 의사전달을 하려면 그리고 그래머에 맞는 영어를 하려면 함부로 생략을 마구 할 수가 없어. 우리말이 생략이 월등히 아마 빈번하게 일어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주어나 목적어 같은 거는 정말 잘 버려버리죠. 여기도 보세요. forgotten it, 그죠? The man told me his name, but I have forgotten 이라고 마침표를 찍어도 괜찮아요. 그래머는 틀렸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영어에서도 생략은 가능하지만 영어로도 당연히 영어도 생략하죠. 생략을 하는데 한국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말만큼은. 자, 한국 사람이 더 스마트해서 생략을 잘하는 걸 수도 모르십니다만은 자, 그냥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한번 드립니다. 지금 제가 여기 지금 보니까 제가 다 그냥 의역으로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말하듯이 해놨어. 그러다 보니까 저 문장을 보고 제가 영어로 만들면 없는 단어를 좀 집어넣어야 돼. 그 없는 단어는 생략된 단어지 없어서는 안 되는 단어죠. 생략된 단어를 집어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생략된 단어 생략한 대로 영어를 만들면 그래머에 맞지 않는 영어를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고 나면 빠진 단어를 다시 직역을 하면 그러면 이제 다 채워서 넣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그죠? 이 해석이나 위의 해석이나 같은 말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말을 하십니까? 한국말을. 위의 걸로 하죠. 근데 그걸 영어로 바꿀 때는요, 마치 밑에 한글 직역을 보고 영어를 하듯이 하셔야 된다고. 제 말씀이 너무 어렵지 않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한테 제가 뭘 요구했어요? 이거 한글 보고요, 영어 만들 줄 아세요? 라이팅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말로 그냥 하늘에 보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 남자가 나한테 그의 이름을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말해줬는데 나 잊어버렸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The man told me his name, but I forgot 하실래요? 아니, have forgotten it 하셔야 돼요. 왜? I forgot it 하면 나 그거 잊어버렸어. 근데 지금은 그럼 기억해?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그 말에는. 근데 I have forgotten it 하면 뭡니까? 그리고 나 기억이 안 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지금까지도. 그래서 시제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시제의 지금 중요성 얘기합니다. 갑자기 제가 보니까 없는 단어를 놓고 있어서 설명을 좀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영어 많이 해봤니 제인 했습니다. 여행 많이 해봤니 제인 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말할 거예요? 자, 여행 많이 해봤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단어가 빠진 것 같아요? 이 말에. 이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자, 묻는 시점에서 언제 물었든 간에 그 시점 이전에부터 해서 그 순간까지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는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한테. 여행 많이 해봤어요? 라고 물었어요. 영어로 어떻게 해요? 그럼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Have you, 그죠? Traveled 하면 돼요. A lot? Jane 하면 되겠습니다. Have you traveled a lot, Jane? 합니다. 그죠? 많이 여행해봤나요? 해봤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대답은 뭡니까? 응, 많은 장소에 가봤지?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yes 합니다. I have been to, 그죠? many places 이래 되겠죠. 그죠? I have been to many places 했어요. 여기도 뭡니까? 현재 완료라는 게 쓰였죠. 근데 여기는 have been to까지 아셔야 돼. 우리가 왜 현재 완료의 뭐 과거의 경험, 그죠? 현재 완료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기억이 안 나시면 과거의 경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뭐 해본 적 있다라는 표현을 하죠. 많은 문제집 뭡니까? 문법 책에서 어떤 예문을 가지고 있죠? 과거의 경험을 할 때 요런 예문 들어보셨을 것 같아. 이런 거. Have you been to New York? 합니다. 그죠? 너 뉴욕 가본 적 있어? 라고 말하죠. 그죠? 나는 많은 장소에 가봤죠? 라고 말해요. 근데 이거 만약에 토익 문제라면 이거 문제 완전히 이상하게 만든 거죠. 왜냐하면 Have you traveled a lot, Jane? 하고 물었어요. 그럼 이게 토플 답이면, 토익 답이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Yes. 뭡니까? Yes. 뭡니까? I have. 여기서 끝나요. 왜? 자, 보세요. have, pp죠. have 이거 뭡니까? 이걸 조동사라 불러요. 우리가 현재 완료를 할 때, 그잖아요. have 더하기 pp를 쓰죠. 이 앞에 있는 놈을 뭐라 그래요? 조동사. 뒤에 이 녀석이 뭡니까? 이게 본동사죠. 본동사. 그럼 여러분 중에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거든. 쌤,
저번에 PP는 과거 분사는 형용사를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형용사도 되고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냥 그대로 동사예요. 현재 완료에 쓰이는 과거 분사는 동사라고 보셔야 돼. 메인 버브야. 주된 동사예요. 주동사. 그래서 자, traveled잖아. Have you traveled a lot, Jane? 자, 생각해봐요. 너 여행 많이 해봤니? 그러면 가장 공식적인 대답은 뭐예요? 응, 나 여행 많이 해봤어. 그거 아니면 아니, 나 여행 많이 안 해봤어. 이거거든. 그래서 토익 같은 문제에 나오면 무조건 하고 답은 뭡니까? Yes, I have예요. 왜 해봤습니까? 조동사 그대로 이렇게 따라 내려와야 되거든. 그죠? 그러면 또 어떤 분은 그럴 거야. 아, 이거 생략하지 말고 전체를 적어줘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죠? 자, 이거 그냥 생략된 걸 줄인 거예요. Yes, I have traveled a lot.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노면 어떻게 해요? 답이 노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No, I haven't.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물론 뒤에 뭡니까? 똑같은 게 생략돼 있지. 이해하시겠죠? 여기서는 현재 완료의 과거의 경험이라는 게 쓰였어. 자, 나 지난 며칠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났어 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 문제는 핵심이 뭐냐면 이런 문장을 만들고 싶을 때 지난 며칠 동안이라는 시간을 지금 담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만났어 했으니까 이렇게 많은 실수를 하실 거란 말이야. 이렇게 I met many people. 그죠? For the last few days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실 거란 말이야. I met many people for the last few days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이티브가 누가 영어 못한다고 여러분한테 뭐라 하겠어요. 영어 잘하신다고 따봉이지. 근데 좀 아쉬워. 아쉽다고요. 영어 선생님은 이런 거 칼같이 안 좋아합니다. 현재부터 해서 지난 며칠이죠. 뒤로,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지난 며칠 동안 내가 꾸준히 해왔던 어떤 반복적인 어떤 뭐 이벤트라든지 행동에 대한 거죠. 반복적인 거. 그게 또 언제 그런 걸 담을 때 또 뭘 써요? 현재 완료. 기억나시죠? I have studied architecture, 뭐 English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 요거보다는 무조건 사실 이게 훨씬 더 나은 영어. I have met many people for the last few days 합니다. 그래서 지난 며칠 동안 나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났죠. 이때 이 시간 지난 며칠 동안이라는 시간을 예쁘게 안고 있는 시제가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의 세 가지 디퍼런트한 어떤 기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앞에 해드렸어요. 지금 다시 설명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가서 보셔야 돼. 모든 게 잘 진행되고 있어. 자,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거든 하는 겁니다. 자, 모든 게 잘 진행되고 있어 그랬습니다. 그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Everything is going well 할게요. Everything is going well 합니다. 자,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preceding well 해도 괜찮은데 어쨌든 going well 할게요.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거든 그랬어요. 오, 여기 문제 봐봐요.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대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가 시작되고 지금까지예요. 그때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어. 시간이 느껴져요. 굵은 시간이. 이걸 담아야 돼. 현재 완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There has been no problem 하겠죠. 그죠? 자, 지금까지란 말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이까지만 해도 지금까지란 말이야 사실. Until now 하셔도 되고 혹은 뭐 till now라고 하셔도 되고 뭐 until이나 till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좀 so far 하고 쓰셔도 괜찮아. 이게 전부 다 지금까지는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there has been no problem until now. There has been no problem till now. There has been no problem so far. 다 해도 돼요.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표현 대신에 이런 표현도 많이 써요. 사실 이런 표현 뭐냐면 이렇게 해도 돼요. We have had no problem.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냥 until now 뭐 그냥 계속 그냥 똑같이 하셔도 돼. 위의 문장이랑 의미적으로는 정말 비슷하죠. We have had no problem. 우리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도 가져오지 않았어. 가진 적이 없어 라고 현재 완료를 말씀하셔도 된다라는 거. 그죠? 궁극적으로 의미는 같지만 어쨌든 문장이나 단어 선택은 다르다라는 거. 그냥 인지하시면 좋겠어요. 자, 가겠습니다. 오늘 커피 4잔 마셨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지금까지라는 뉘앙스, 지금 요걸 제가 이제 힌트로 드렸어요. 현재 완료 사용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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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셨었어요. drank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촌스러워요. I had 뭡니까? 4 cups of coffee 이래 되죠.
자, 커피 4잔 영어로 어떻게 하죠? 이런 거 그냥 좀 익숙해지셔야 돼. 자, 4 cups of 해요. 커피 하면 4잔의 커피입니다. 왜냐하면 커피는 non-countable, 셀 수 없는 명사라서 이렇게 앞에 이걸 뭐라 그러지? 잊어버렸다. 요런 어떤 뭔가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셀 수 있는 걸로. 그래서 뭐 a bottle of 뭡니까? water 하죠. 그런 것처럼 어쨌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아직 디테일을 하지 않았지만 하게 될 겁니다. 자, I had 4 cups of coffee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나 4잔 커피 마셨어요. 과거잖아. 그냥 had. 어떤 다른 정보를 주나요? 없어요. 그죠? 그냥 여기 뭡니까? today 하면 그냥 나 오늘 커피 4잔 마셨어. 근데 지금 하고 어떤 연관성이 전혀 없는 말. 근데 지금 제가 옆에 모릅니까? 지금까지라는 뉘앙스를 줘서 이걸 가지고서 이거 문장을 만들어 달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을 해 달라는 겁니다. 자, I have had, 그죠? 4 cups of coffee 하는 거예요. today. 자, 보세요. 현재 완료를 이렇게 썼죠.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나 오늘 지금까지 4잔 마셨어? 이 소리예요. 지금까지 4잔 마셨어? 이 소리예요. 그리고 오늘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오늘이 아직 안 끝났지. 5잔 될 수도 있고 6잔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 완료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 자, 여기 중요한 거. 자, 여기 두 개가 요거 두 개를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탐을 못 봤네? 너는 봤어? 라고 물었어요. 영어로 해볼게요. 오늘 아침 탐. 근데 이 질문을 한 시점이 여전히 뭡니까?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11시라고 생각해봐요. 오전 11시. 오전 11시에 야, 나 오늘 아직까지 탐을 못 봤어. 오늘 아침에. 너는 봤냐? 라고 묻는 거예요. 영어로 어떻게 해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I have not seen 하죠. 그죠? 탐 할게요. This morning. 자, 보통 이제 구어에서는 이렇게 I have not seen이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잘 말 안 하죠. 이렇게 친절하게 잘 말 안 하고요. 그냥 바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I haven't 합니다. 축약형으로. 그러니까 I haven't seen Tom this morning 합니다. 나 오늘 아침에 탐 못 봤어. 그죠? 너는 봤어?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조동사 have you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왜? 지금 앞에 이게 조동사잖아. 여기가. 그죠? 그러니까 얘가 한 번에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Have you seen Tom? 이런 거죠. 그러니까 뒤에 생략된 말이 뭐예요? 이제 토익 같은 거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자, 뭐 이렇게 생략된 거죠. 다 넣으면 Have you seen Tom this morning? 이래 되는 거지.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뭡니까? 탐을 못 봤네? 너는 봤어? 라고 말하는 게 오늘 아침 탐을 못 봤는데 지금 여전히 오전 11시 여전히 아침이라는 게 포인트죠. 그러면 아직 아침 안 끝났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못 봤어? 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이게 말이 이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오늘 아침 탐을 못 봤네? 너는 봤어? 자, 위에랑 어떻게 해요? 말은 똑같죠. 여기 보세요. 말이 이게 이렇게 똑같다고요. 근데 뭐가 달라요? 자, 오후예요. 자, 지금 오후 2시야. 오후 2시. 오후 2시인데 야, 오늘 아침에 나 탐을 못 봤는데 너는 봤냐? 라고 묻죠. 그러면 이거 영어 완전히 달라져. 어떻게 달라질까요? I 뭡니까? didn't see Tom this morning 이래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나와요? 뒤에 Did you? 해요. Did you see Tom this morning?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조동사가 이번에는 뭡니까? did잖아. 그러니까 여기 그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핵심은 뭐냐 하면 앞에서는 have seen 해서 현재 완료가 쓰였다는 거고요. 밑에서는 그냥 didn't see 해서 뭡니까? 그냥 단순 과거가 쓰였다는 거예요. 뭐냐면 오후니까 오전을 어떻게 해요? 퉁쳐서 그냥 다 과거로 보는 거야. 그냥 전체 과거지. 오전이. 지금 현재가 오후니까. 그러니 그냥 단순 과거로 그냥 뭡니까? 과거를 그냥 쓰면 돼요. 단순하게. 근데 만약에 내가 묻고 있는데 여전히 오전이 들끝났어. 아직 여전히 아침이야. 그러면 상황이 다르죠. 그러니까 아침에 눈 떠서 뭐 혹은 학교에 와가지고 학교 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는 탐을 못 봤어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현재 완료가 쓰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차이 이해하시겠어요? 갑니다. 하나 더. 자동차 운전해 본 적 있어? 그랬어요. 그죠? 이것도 뭐 과거의 경험을 묻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겠어요? 이렇게 되겠지. Have you, 그죠? driven
a car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보통 여기 단어 요런 게 시간 부사 요런 게 붙어요. Have you driven a car? 했어요. 그러면 너 자동차 운전해 본 적 있어? 이런 거죠. 근데 어떤 말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붙죠? 그죠? 요런 말이 통상적으로 붙죠. 시간적으로. 전에 요런 말. 그죠? 전에 너 자동차 운전해 본 적 있어? 요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have you driven a car before 하고 전에라는 요런 시간 부사를 요렇게 붙이는 편입니다만 어쨌든 없어요. Have you driven a car? 하고 물으면 운전해 본 적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죠? 그리고 have you driven 만약에 before이 없으면 사실 요 현재 완료를 보고서 너 운전을 쭉 과거부터 현재까지 해왔니? 라는 질문을 해석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셔도 돼. 근데 before이라는 부사가 시간 부사가 들어가는 순간 그냥 과거의 경험으로 정확하게 바뀌어버리죠. 안 그렇습니까? Have you driven a car? 하면 너 자동차 운전해왔니? 쭉 지금까지 이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Have you driven a car before? 해버리면 너 전에 라고 묻는 순간 운전해본 적 있니? 하고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택한 현재 완료가 강제돼버리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일 열심히 나머지를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세요. 파이팅!